자, 이제 우리 조세의 정의 배웠는데요. 조세의 정의에 보면 납세, 과세요건, 충족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요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죠. 왜냐면 요게 과세요건이 뭐냐 이걸 좀 대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법에는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 누가 세금 내느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개인 내느냐, 법인 내느냐 또는 개인 법인이 다 내느냐 이 납세 의무자가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세금 부과할 거냐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가격으로 할 거냐 수량으로 할 거냐 요거에 따라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세율, 세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로 부과할 건지, 그 세율을 10% 할 건지 5% 할 건지 아니면 누진세 할 건지 이런 세율 구조가 돼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는 4대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니까 네 가지가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요 세금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납세의무자를 한번 정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세법에서는요 누가 내느냐. 자, 세금은 두 사람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순수한 자연인, 개인이 낼 수 있고요. 또는 법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이 있고 법인이 내는 세금이 있고요. 개인, 법인 다 내는 세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 개인. 법인세는? 법인. 취득세는 둘 다. 이렇게 해서 세금마다, 왜냐 개인만 부동산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회사명의로 취득할 수 있으면 법인도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과세 대상은요 어떠한 소득이 있으면은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에만 과세하겠다. 수익과 소득을 착안해서 과세하는 거를 우리는 소득세라고 해요. 그러면 수입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과세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도세는 무조건 팔으면 세금 내요. 팔아서 이익 봐야 돼요. 이익 봐야지 손해보면 소득이 없어요. 그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있으면요 일명 재산세, 당해세 또는 당해재산세라고 표현하는데 재산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건 소비한다. 아까 우리 물건 소비하면 소비할 때마다 세금 낸다고 했어요. 일명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이런 소비세들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면 법률 행위를 하면 행위세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취득이라는 행위했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을 소득에다 부과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냐, 아니면 뭔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할 거냐, 아니면 소비하는 물건에다 부과할 거냐, 아니면은 행위를 보고 부과할 거냐. 네 가지를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요 두 가지로 정하는데 가격으로 정하면 종가세라고 그래요. 이 가짜가 가격,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수량이나 물량으로 정하면 종량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앞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으로 정하면 종가세요. 수량이나 물량으로 정하면 종량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은요 정율세라고 해서 나중에 퍼센트로 돼 있어요. 퍼센트 또는 1000분의 10, 100분의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율세라고 그래요. 1000분율, 100분율 또는 퍼센트 이런 것들이 정률제 또는 비례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누진세라고 그래서요 이 금액이 클수록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무슨 세를 한다? 누진세. 자,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과세합니다.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무슨 세를 한다? 누진세. 누진세는 점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액세. 정액세는 액으로 돼 있으니까 한 건당 6,000원, 한 장당 100원 이렇게 금액으로 돼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명 정액세라고 표현합니다. 정액세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정액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정률세, 누진세, 정액세 이렇게 세율 구조가 여러 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세 표준에서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이 네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앞으로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개인, 법인 다 됩니다. 개인이 취득할 수도 있고 법인이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취득자, 법인 취득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다음 우리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취득세는 어떤 걸 보고 과세할까요? 행위 때문에 부과해요. 행위.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취득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취득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없던 걸 처음으로 만들어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이라고 할까요?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취득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돼요. 왜? 취득이란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걸 넘겨받으면 무슨 취득이라고 할까요?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라는 행위자는 또 취득이란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세금 내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취득세 배울 때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의제취득이다 이런 취득이란 법률 행위를 배울 때 그런 행위가 되면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왜 신고가액이냐? 취득한 자가 스스로 자진해서 가격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상 무슨 가액을 한다? 신고가액. 자, 그 다음 우리 세율은요, 정률세도 있고요, 누진세도 있어요. 정률세는 퍼센트로 돼 있는데 주택에 한해서는 단순 누진세, 누진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률세, 누진세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할 때요, 개인, 법인 다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과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도 행위세예요. 그러면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 등기 등록이라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일명 행위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요, 가격을 스스로 신고하라. 신고가액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가격을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되 엉터리 신고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세율은 정률세도 있고요, 정액세도 있습니다. 정률세는 퍼센트도 있지만 다음에 말소등기다 그러면 건당 6,000원짜리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정률세, 정액세 있고요. 자,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요거는 개인, 법인 다 대상입니다. 왜냐면 개인도 부동산이 있고 법인도 부동산이 있으니까 개인, 법인 다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재산 자체에다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가편액이라고 해서 이 시가편액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 시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요, 100이라고 했을 때 시가편액은 통계적으로 70에서 80% 정도를 정해요. 7, 80%. 그러면 시가에다가 표준 정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산세 낼 때요, 시가대로 내면은 여러분들이 내야 될 재산세가 더 커집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 가격을 발표한 다음에 이 시가편액에 준해서 세금을 따지기 때문에 보통 시세의 7, 80%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5월 달이 되면요, 토지에 대한 공시가가 나와요. 그걸 개별 공시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는요, 정부가 정한 가격이 있어요. 그게 개별 공시가인데 그 개별 공시가를 우리 세법에서는 시가편액이라고 해요. 지방세 쓸 때.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4월 말에 공시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그 가격이 4월 말에 평가돼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나 세금 내겠습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때 되면 고지서가 오는데 그때 어느 가격 맞춰서 결정합니다. 시가 표준액. 이 시가 표준액은 앞으로 지방세를 공부할 때만 쓸 거예요. 그 세율은요, 정률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합부동산세는요, 개인, 법인 다 됩니다. 개인도 부동산 있고 법인도 부동산 있으니까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가격을 초과해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개인만 종부세 내는 게 아니라 법인도 종부세 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재산에다 붙는 세금. 즉 재산이라는 부동산이란 재산에다 붙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가격은요,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방금 우리 지방세는 시가편액이다 이런 말 했는데 국세는요,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도 세금을 가격을 널리 알리는데 그게 7, 80%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에다가 정하든지 공시가격은 같은 뜻이에요. 단 국세는 공시가격이라고 하고요, 지방세는 시가편액이라고 쓸 건데 둘 다 널리 알린 가격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궁금하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개별 공시가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5년 것도 조회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알려가지고 인터넷에 다 공시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세율은 누진세를 씁니다. 누진세. 자, 양도세. 양도세는요, 개인, 법인 중 누가 납세 의무일까요? 개인만 돼요. 법인은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라고 따로 내고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소득이 있을 때 과세예요. 무조건 팔았다고 과세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얻는 뭐가 있어야 한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은요, 실질거래가액. 실질거래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신고가에 시가표현에
공시가격, 실질거래가액 많이 들어볼 겁니다. 이게 세목마다 배울 때 우리 취득세는 원칙이 뭐냐? 신고가액. 그다음 예외는 뭐 시가편액, 특례는 사실상 취득가 이런 말 들어볼 건데 요 과세표준 배울 때 요거 용어 다시 배울 겁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실질거래가액은 매도자, 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게 실거래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정률세도 되고요. 누진세도 있어요. 누진세. 자, 그다음 부가가치세는요. 개인, 법인 다 됩니다. 왜냐면 판매자가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판매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대신 누가 부담하죠? 소비자.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자지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는 그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 때마다 물건값에는 부가세 10%를 걷어놨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이거 신고하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그래서 개인과 법인, 요거는 순수한 개인이 법인이 아니라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고 부담은 누가 하느냐?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일명 무슨 세를 하느냐? 나중에 간접세라고 그래요. 간접세. 요거는 다 직접세인데 요 부가세는 간접세. 주로 소비세가 간접세예요. 간접세는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근데 누가 신고하느냐? 판매자, 공급자들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소비 행위를 보고 가세요. 소비. 여러분들 물건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가셔야 한다. 소비세라고 합니다. 소비세. 자, 그다음에 가격은요. 공급가액, 공급가액, 판매가액이라고 해서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공급받는 가격이 있죠. 거기에다가 부과합니다. 그게 세율이 몇 프로다? 10%. 그 10%가 단순 비리세율이라고 그래. 단순. 단순이라는 건 뭐냐? 세율이 하나로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 비리세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용어 정리한 건데 사실 이 납세 의무자부터 세율까지 그냥 한번 요 위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쓴 건데 요거 나중에 가면 강론에 가면 다시 배워요. 이거 강론에 가면. 지금은 총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잡아드린 거고 실제 나중에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납세 의무자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 뭐 아니면 주체구주부, 뭐 상속인, 아니면 수입업자 여러 가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행위는 취득 행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 이 행위에 대해서 할 거고요. 과세 사항도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은 원칙, 예외, 특례라고 그래서 신고가에, 시가편에, 사실상 취득가에 여러 가지 용어를 배울 거예요. 세율도요. 숫자를 암기할 겁니다. 숫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해보죠. 자, 이번엔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요 당시에 3월 15일 날 2015년입니다. 3월 15일 날 8억 주고 이 주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거를